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은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살짝만 덧붙이면 되는 개념이니까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자,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의외로 한국에서 문법을 배운 학생들이 이 현재 완료라는 전반적인 완료라는 이 시제가 사실은 한국어에는 잘 이렇게 딱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시제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의외로 기준을 잘 정립을 하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제대로 정립을 해봅시다. 보통 이제 현재 완료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완료는 기간을 나타낸다. 어떤 기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것도 잘못 배우는 거예요. 자, 그냥 완료는 기간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I studied. 혹은 have studied. 자, 그 다음에 French, 불어를. 자, from 1998 to 2021년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998년서부터 2021년은 자, 진짜 20년이 넘는 어마무시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이니까 완료인 have studied가 정답이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정답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는 studied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간 표현이 from 1998 to 2012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yesterday로 나와 있거나 혹은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이렇게 나와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스터디드인 과거 시제를 골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어제는 기간이 아닌가요? 어제는 분명히 24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작년 여름, 레스트 서머 지난 여름은 한 7, 8까지 2달만 보겠다. 그래도 어쨌든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현재 완료라는 것의 개념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한국어로 이해하지 마시고 영어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영어니까 영어로 이해를 합시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완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have 플러스 pp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자, ha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ave는 가지다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 말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대상이 뭐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분사예요. pp라고 부르는. 과거 분사는 당연히 이름에서 나와 있지만 이 과거 분사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당연히 과거의 상태겠죠. 과거의 상태. 그 말은 have pp는 과거의 상태를 언제 가지고 있냐?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얘가 결국 현재 완료의 개념이고 현재 완료라는 건
어떤 뜻이냐? 과거의 상태를 지금, 즉 현재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완료 취재할 때 보통 이렇게 시간의 수평선을 이제 많이 그리는데, 자, 우리가 기준선으로 이 가운데를 현재라고 해볼게요. 그 현재의 왼쪽을 과거, 오른쪽을 미래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출발선을 1998년이라고 해볼게요. 1998년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불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막 갑니다. 막 가요. 막 가요. 막 가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즉, 내가 그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have studied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1998년에 시작을 해서 막 가다가 한 이쯤인 여기에서 2021년까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현재인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가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미 지나간 한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냥 뭐가 돼야 돼요? 과거인 studied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과거의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시간의 그래프에서 본다면 이 PP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 지금 가지고 있다의 이 have가 도착점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 두 가지의 충분 조건을 다 만족해졌을 때 우리는 현재 완료라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추가로 우리가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의 의미를 더해보자라는 거죠. 진행의 의미를 더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수학 공식으로 have 플러스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예요. 그죠? 그 다음 진행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요. 이게 한 칸 뒤로 밀어서 그냥 더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내려오겠죠? 그 다음 얘하고 얘가 합쳐져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빈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내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been ing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래서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라는 말만 더해주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기간이다 라는 개념에서 탈피해서 과거에 출발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개념이 현재 완료다 라고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자, 왼쪽에 있는 설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자, have나 has been ing 형태로 계속해서 뭐뭐 해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 이게 현재 완료 진행의 개념이죠. 과거의 한 시점에서 출발한 동작이 도착이 언제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일 때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걸 쓰게 된다. 자,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 동안에 해당하는 for, 그 다음에 기준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인 자, since 뭐뭐 이래로 그때부터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세 개의 예문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현재 완료 진행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로 기간이나 시점을 나타내는 for나 since와 함께 쓰인다. 자, 여기 예문 같이 읽어볼게요. It has been raining for 3 days. 그래서 이 days는 뭐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요. 그래서 has been raining. 자, 과거 언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3일 동안
3일 동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for 3 days, 3일 동안.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지금이 현재라면 1일 전, 2일 전, 3일 전 여기서 출발을 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가 계속 내리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내리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they have been running for 1 hour.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계속 달려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I have been planting trees with my friends since then. 자, since 라는 자 어떤 시작점을 가르쳐 주죠.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나는 계속 심어오고 있는 중이야. 나무를 누구랑? 친구들이랑.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출발 기준점이 언제로 줬냐? 과거 내가 몇 살이었을 때 25살이었을 때가 출발점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 이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내용. 현재 완료 구문에서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부정문은 have나 has의 not을 여기다 붙이면 되죠. not만 여기다 잘 붙여주시면 되고, 그죠? 의문문은 조동사에 해당하는 have나 has를 누구 앞으로, 주어 앞으로 빼주고 나머지는 쭉 이어 쓴 다음에 물음표만 잘 붙여주시면 의문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ow long have you been running Spanish?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스페인어를 배워오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오바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차피 또 여러분들 진행 시제 관련해서 요거를 또 알아주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보통 진행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통 ing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진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가 아닌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는 보통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작 표현의 진행형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석이에요. 물론 예외가 있지만. 사실 시제가 예외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시제 문제가 수능이라든가 내신 시험에서 조금 나오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진행은 상태보다는 동작에 치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뭔가를 인식하는 거, 우리가 보통 머리로 뭔가를 인식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야. 이 소유되어 있는 상태로 본단 말이에요. 나의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지를 않아요.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식하다라는 거에 대표적으로 나 이거 알아. 소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어. 이건 내 소유야. belong to. 감정을 나타내는 거. 보통 주로 뭔가를 희망하는 거, want.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진행형을 쓰지 않는 애로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애예요.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I have wanted to meet you since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만나기를 원해왔어 라는 현재 완료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진행은 동작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상태, 이거 동작을 어떻게 표현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것도 보세요.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5 years.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이로 지내오고 있어. 현재 완료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렇게 인식을 나타내는, 동작이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의 차이점. 말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미하고 싶으면 ing를 포함시켜주면 돼요. 자, 읽어보시면 We have waited for the bus for 30 minutes. 자, 우리 wait for 기다려 왔어. 자, 근데 30분 전부터 30분 동안 기다려 왔어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얘가 We have been waiting for 똑같이 30분 동안 기다려 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동작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음을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나타내고 싶을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시면 되고 그냥 어떤 그 상태의 지속을 그냥 대충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재 완료를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현재 완료 진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한 스포 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자, 일단 제목을 먼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의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될 때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그래서 뭐뭐 할 보통 명사적 용법일 때는 것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으로는 뭐뭐 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사적 용법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가 있고 뭐 결과도 있고 감정의 원인도 있고 뭐 이유나 판단의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사적 용법이 있죠. 자, 어찌되었든 투부정사라는 건 원래는 동사의 의미에 문법이라는 to를 가미해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동사가 아니라 부사로 활용해서 쓰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하나는 앞에 독특하게도 의문사라는 게 동반해서 앞에 의문사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이제 부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즉 투부정사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는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붙이게 되면 정말 간단해집니다. 뭐가 간단해지냐?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무조건 그 투부정사는 명사만 하게 됩니다.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 자, 밑에 해석을 먼저 설명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결론은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는 경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자,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미 문법적, 품사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학생은 아시겠지만 주어를 하고 목적어를 하고 보어를 할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죠. 즉 명사의 역할을 한다.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된다 라는 이 결론적인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맨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라는 이 제목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이고 명사이니까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만 등장을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신 학생들이 많아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단, 자, y 플러스 투부정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y는 이 구문에 쓸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생긴 애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y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의문사를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what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무엇이라는 의문사고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라는 뜻의 의문사고 그 다음 who 누가 whom 누구를
해당하죠. 그 다음 when 시간을 나타내는 언제, which 우리가 보통 이제 의문 형용사라고 해서 어느 것 둘 중에 어떤 선택권이 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라는 의문사로 쓰이고 how는 보통 방법을 나타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동반했을 때, 자, 예문을 먼저 볼게요. 자, 전체 문장을 분석해 보시면 can you tell me? 자, you가 당연히 주어고 tell이 동사로 나와 있고 그 다음 me가 목적어인데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이 사형식 동사가 요구하고 있는 뭐의 역할? 직접 목적어. 자, 목적어는 누가 합니까? 명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tell me 관전 목적어 그 다음에 when to press the butt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직접 목적으로 되어 있죠. 나에게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를 역시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he told me. 자, 그는 말했어요.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 말했습니다. 뭐를? What to go during the vacation. 자, 오타 났어요. go가 아니라 do가 되겠죠. What to do. 그죠?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라는 역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있죠. 그죠? 자, 그 다음 he didn't know they didn't know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 무엇을 해당하는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라는 역시 목적어 자리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게 되는 경우 걔는 문장의 주어 혹은 문장의 목적어 혹은 문장의 보어 즉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Y라는 의문사 다음엔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 문장 전환 자, 얘를 얘로 고쳐라 라는 문장 전환의 시험 문제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가끔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미리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니까 아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배웠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 보통 슈드도 쓸 수 있고 캔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슈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의미가 같으니까 왔다 갔다 바꿔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모양 형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명사인데 모양이 부인 거고 얘는 명사인데 이 안에 뭐하고 뭐를 품고 있어요? 주어와 동사를 품고 있죠. 그죠? 주어하고 동사를 품고 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사구를 명사절로, 명사절을 명사구로 바꿔 쓸 수 있는 문장 치환의 연습, 전환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내신 때문이라도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I don't know what to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똑같이 얘도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완전히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둘 다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둘 다 명사인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 안에 단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지만 이 안에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인지를 서로 구분해 줄 수가 없어요. 명사이긴 하지만 모양이 구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를 얘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셔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traffic lights tell us. 자, 신호등이
말한대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뭘 말해주냐? When to cross the street. 자, 언제 길을 건너야 할지를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이 밑에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얘가 주어고 똑같은 문장이니까 완전 목적어인 상황에서 지금 when we should, 자, 공식 외워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when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 되면서 여기가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where I should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똑같이 지금 문장을 전환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왼쪽 페이지에 얘를 예로 전환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which나 what이 의문 형용사. 자, 의문사인데 품사가 형용사래요. 의문사인데 품사가 형용사예요. 자, 로 쓰이면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서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약간 모양이 변칙적으로 의문사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명사가 낑겨 들어가는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얘가 형용사래요. 의문사가, 여기 있는 이 의문사가 형용사래요. 자, 형용사는 뭐의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즉, 얘가 혼자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하고 여기가 한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I can decide, 나는 결정할 수 없어요. which road, 어떠한 길을 내가 to take, 취해야 하는지, 즉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which는 road를 꾸며주잖아요. 어떤 길, 어느 길, 이렇게 얘가 형용사의 역할, 의문사인데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꾸며주는 명사와 앞에 있는 which가 분리가 되면 의미가 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고, 얘를 한 덩어리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형용사가 돼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얘하고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 자, 이런 의문 형용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있는 which와 그 다음 what이 있어요. 선생님, what도 의문 형용사 앞에서, 의문 대명 앞에서 있었지만, 앞에서 여기 what이 있었지만 이때는 뒤에 명사가 없었잖아요. what은 의문사이자 명사도 하지만 형용사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what color do you like 했을 때 어떤 색깔 좋아해? 그때 what color. 그래서 what이 컬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what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I can decide what color to take, 어떤 색깔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색깔을 해야 될지를 내가 결정을 못 하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what이 의문사인데 형용사가 돼서 뒤에는 컬러인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